제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이제 학교 문화, 교사 문화 이제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교사를 할 때나 그리고 저 윗대 50년대 60년대 교사를 하셨던 분들은 마음속에 애국심이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교직에 있을 때는 그래도 제 생각에 아마 일정 부분 이렇게 사명의식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마다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질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바라는 교사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은 부모가 지니고 있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오는 변할 수 없는 어떤 애정, 내 자식이 잘 안전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부모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걸 다루게 되는 선생님들의 상황에서는 옛날에 있었던 분, 지금에 있었던 분, 그리고 지금 현재 시대상을 반영하는 어떤 유형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효용이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사도 동시대인이고 동시대인으로서 예를 들면 뭐 보상에 대한 생각, 삶의 질에 대한 생각, 또 인생의 행복에 대한 생각 이런 동시대인이 갖는 어떤 선호적인 그런 측면 때문에 부모가 갖게 되는 변할 수 없는 그 어떤 요청에 대해서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옛날하고는 다르다. 부모 세대하고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에게 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이 묻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냐. 대부분 저도 그렇고요. 이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존중받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직업의 보람입니다. 우리가 기업에 있어서는 우리 이 대표님은 많은 분들이 시청하는 이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것처럼 선생님들은 존중받는 교사가 되고 싶어 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존중받는 교사라는 건 자기가 가르치는 일에 좀 열정을 쏟아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일정 부분 그게 이제 가능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열정 쏟는 것이 그렇게 이제 자기의 개인 그것만 중심이 돼서 많이 일하고 열정을 쏟으면 그게 조금씩 이렇게 다른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만큼 교권이 이제 학교 내에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열정을 쏟게 되면 이상한 일도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를 상당히 좀 못 살게 한 아주 이 나쁜 정책들 때문에 그런 건데 예를 들면 뭐 학교의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니까 괜히 함부로 이렇게 정말 진의로 아까 말 열정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해가 돼서 해명해야 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히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걸 그럼으로 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면 이건 그때부터는 이제 적극적 자세에서부터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아까 그 노동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그 민주당 현재 여권 쪽에서 학교의 학생과 학교의 관계를 현재의 교육 관계가 아니라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노사관계 비슷하게 뭐 학생의 회칙이나 이런 걸 교섭하고 노사관계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통과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유형의 것들이 학교 사회에 익숙해지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럼 학부모님대로 과거에서 바라는 것들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교사는 정말 이게 길을 잃는 거죠. 또 제가 작년 8월에 제가 저 혼자 국회 앞에서 일주일 동안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사회를 정치화하려고 정당의 당원이 16세까지 가능하도록 그걸 법제화하려고 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하고 정당법, 뭐 선거법 이런 걸 개정해서 제가 사회 선생님들을 배출해내는 학과에 있게 되니까 하도 제가 화가 나서 이건 제 의무라고 생각해서 일주일 동안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 학교 사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학교가 정치화되고 정당화되고 하면은 심지어 학생들은 이제 아마 학생 정당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럼 학교 사회 속에서 무슨 발언을 어떻게 하며 교사가 어떤 유형의 행동을 할 겁니까? 물론 이것에 아주 익숙해지고 모두가 합의하는 구조가 되면 또 다른 탈출가 있겠죠.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되면 학교는 무너지죠. 교사는 길을 잃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깝게도 학교 사회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하나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게 직을 걸고서라도 교육 현장에 목소리를 내고 꼭 나와야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명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폭력적인 교육 정책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제가 몇 년 전에 제 제자가 갑자기 한 서너 명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 제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임용고시 합격하려면 이름 그대로 임용고시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그리고 정말 있어줬으면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찾아와서 엉엉 울고 갔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런 분위기의 학교 속에서는 젊은 교사로서는 자기의 삶의 인생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 보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지금 근데 더 묶여있다가는 선배 선생님들 보고 하니까 정말 이게 자기의 삶을 갉아먹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결심했다고 말하고 아이고 울고 가는데 저도 정말로 가슴이 내가 분노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정말 본인은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학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시간을 버려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결과는 나중에 경찰서에 불려가면서 조사를 받고 범죄인 취급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도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 그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육감이 되거나 하면 이제 학교의 교사 문화와 학생 문화, 학교 전체의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교육적인 방향으로 노력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이게 막 그냥 드러나서 엄청나게 돼 있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